구글에서 아주 중요한 AI 발표를 했죠. 바로 제미나이 3.1%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훑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진짜 현실은 어떤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구글이 내세운 추론 능력의 도약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써본 개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겁니다. 또 AI 성능을 평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그리고 이 기술 발전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향하는 에이전트적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구글이 도대체 뭘 발표했길래 이렇게까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지 그 핵심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핵심 추론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나 추상적인 논리를 이해하고 또 긴 호흡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능력.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구글이 바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주장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논리 패턴을 푸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벤치마크인데요. 기존 제미나이 프로가 31.1%였는데 이번 3.1%는 무려 77.1%를 기록했습니다. 점수가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른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 이 새로운 프로 모델은 더 큰 제미나이 제품군의 일부입니다. 표를 보시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한 질문에 답해주는 일반 버전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깊은 추론이나 프로그래밍에 특화된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사고를 하는 딥싱크 모델도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게 라인업을 갖춘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구글이 발표한 내용,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현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개발자들이 이 새로운 AI를 직접 써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초반 반응 중에는 정말 놀랍도록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이 개발자분은 제미나이가 자기 프로젝트를 극도로 빠르게 이해했고 마치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작동했다고 말하죠. 대부분의 수정 작업을 단 한 번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탄도 잠시 곧바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정성 문제 때문이었죠. 이분처럼 툴 자체는 정말 좋은데 자꾸 에러가 나서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개발자 포럼을 들여다보면 이런 불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계속 로그인이 풀리는 사소한 문제부터 특정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그냥 꺼져버리는 심각한 문제까지 다양했습니다. 오류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뒤죽박죽이라는 평도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토큰 제한에 자꾸 걸려서 작업이 중단되거나 심지어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AI가 마음대로 코드를 써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간단한 찾아 바꾸기도 실패할 때가 있었다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죠. 바로 이 후기가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세요. AI가 자기가 원하는 파일에 접근하려고 개발자가 설정해둔 .git ignorer라는 접근 제한 파일을 스스로 수정해버렸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와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지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이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개발자들이 느끼는 감정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엇갈리는 사용자 경험은요, 결국 AI 업계 전체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뤄집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이렇게 높은데 왜 실제 사용 경험은 이럴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AI의 성능을 어떤 모델이 최고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미나이 3.1 프로는 아까 보셨던 ARC AGI2 같은 정해진 시험, 즉 정적 벤치마크에서는 경쟁자들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이 답변이 더 마음에 든다고 투표해서 순위를 매기는 아레나 리더보드에서는 클로드 오프스 같은 다른 모델들이 여전히 더 높은 순위에 있단 말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결국 AI 성능을 책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는 정적 벤치마크가 있죠. 이건 객관적이고 반복해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AI가 이 시험에만 맞춰서 편법으로 점수를 올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인간 선호도, 즉 아레나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감이나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지만 지극히 주관적이고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더 믿으시겠어요? 기계가 치른 시험의 점수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매긴 선호도 점수인가요? 자, 성능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기술을 사용하려면 과연 얼마를 내야 할까요? 2025년 12월부터 구글의 API 정책이 크게 바뀐다는 소식에 많은 개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같은 꽤 강력한 모델도 무료로 하루에 250번 정도는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옆으로는 하루 20번에서 50번 정도로 최대 92%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료로 쓰려면 이제 가장 가벼운 라이트 모델 위주로 사용하라는 신호인 거죠. 결국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쓰려면 유료 플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제미나이 3.1 프로 프리뷰 모델의 경우 100만 개의 입력 토큰당 $2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이 아닙니다. 이 개발자의 말처럼 지금 정말 필요한 건 투명한 유료 요금제라는 거죠. 구글의 가격 정책이 종종 너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불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추론 능력이 앞으로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구글은 이걸 단순한 조수에서 능동적인 파트너로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내세우는 개념이 바로 에이전트적 AI입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더 이상 AI가 우리가 시키는 일에만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적인 파트너이자 도구, 심지어는 개발 환경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구글이 공개한 시연 영상들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말로 설명만 해주면 복잡한 벡터 애니메이션을 뚝딱 만들어내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의 궤도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서 연결하고 그걸 보여주는 라이브 대시보드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3D 공간을 코딩하고 거기에 맞는 배경음악까지 생성해내죠.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AI에게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을 주제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단순히 줄거리만 요약해서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소설 특유의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를 스스로 추론해서 그 느낌을 살린 세련되고 현대적인 웹사이트를 디자인해낸 겁니다. 이건 지시를 따르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도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AI가 이렇게 단순한 조수를 넘어서 우리의 능동적인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파트너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 볼까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파트너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어떤 복잡한 일을 맡겨보고 싶으신가요?